작은 서점.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놀랐고 진짜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 문학이 이제 좀 세계에서도 통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었던 거는 소년이 온다 였는데 정말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글이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느껴져가지고 좀 감명을 받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뻤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책을 많이 읽겠구나. 그런 또 기대감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서점도 많이 갔고 갔을 때 한강 작가님 책이 없다는 걸로 그 경험이 있네. 아내랑 같이 갔을 때.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를 2016년에 어떻게 보게 됐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손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읽고 그리고 이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이렇게 풀지? 갖고 한 두세 번을 본 것 같아서 한국 작가가 이렇게 쓴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보다 매력적인. 그래서 한강 작가님 뭐 수상하고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사랑한 한강. (10월 10일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이 문학 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의 소설을 새롭게 펼쳐들면서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는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한강. 네, 오늘 저희가 한강 작가 특집 주간을 열며 처음 모신 분입니다. 김민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민철 작가님 특집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을 모시고 다른 작가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우리 김민철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20여 년간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셨고 에세이스트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또 모든 요일의 기록, 이 책이 10만 부 넘게 팔렸죠. 더 그 사이에 더 많이 팔렸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게 네. 모든 요일의 기록이랑 네. 모든 요일의 여행이란 책을 합쳐서 네, 10만 부입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을 하셨고, 무정형의 삶, 내 일로 건너가는 법,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나오는 책마다 다 히트를 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김민철 작가님 책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다는 독자도 굉장히 많고, 또 광고 일 하실 때도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작가,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회사를 그만두면 작가랑 회사원을 오가지 않고 하나의 자아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만뒀더니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그리고 작가, 그리고 북클럽 운영자, 이렇게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프리랜서로 또 카피라이터를 좀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 광고 쪽에서. 네. 그래서 일이 많은 사람은 회사를 그만둬도 똑같구나. 네. 자꾸 사람들이 잡아요. 놓치기 아까운 인재들을 어떻게든 정말 미련 없이 등 돌리고 떠나려 그래도 자꾸 잡아댑니다. 아니, 혹시 외람되지만 그래도 20여 년간 지금까지도 이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계시면 혹시 이렇게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있나요? 예전에 진심이 짓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네. 생각대로 티.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다 그쪽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뭐 팀이 다 같이 네. 한 일들이지만 어쨌거나 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또 광고사에서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같이 어쩌다 보니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도 그 광고 다 이렇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시군요. 지금 또 북클럽 오독오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거 조금 소개해 주세요. 이름 참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독오독. 이게 제가 북클럽은 하고 싶은데 작가가 하는 북클럽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 말을 너무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같이 읽고 싶은 건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책을 오독하면서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좀 씹어 먹어보자. 오독하자는 얘기는 뭔가 잘못 읽을 때 우리가 오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실은 책은 읽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좀 자유롭게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반영해서 좀 읽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자 이제 오독일기를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네. 각자 오독일기를 쓰는 그런 북클럽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읽는데 도움되는 글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은 혼자 읽기는 힘들지만 같이면 그래도 또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자력으로 읽기 굉장히 힘든 책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70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 명이서 이끌어주고 또 등 떠밀어주고 이러면서 그렇죠. 읽는 그런 북클럽이구나. 네. 계속해서 이제 좀 네. 번창하는 북클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강 작가님 주간 오늘 특집 주간을 첫날로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 앞에서 너무 떨린다고 하셔서 또 KBS 오셔서 이렇게 떨리나 그게 아니라 한강 작가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네. 그 시작이 너무 떨린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300명 앞에서 강의를 해도 예. 진짜 비싼, 그러니까 큰 견적이 걸려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도 하나도 안 떨거든요. 네. 하지만 한강 작가님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네,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찐팬이라고 워낙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직접 뵌 적은 있으세요?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면 못 만난다는 거. 그래서 괜찮습니다. 진짜요? 괜찮습니다. 아니 만날 기회를 왜 굳이 이렇게 마다하세요? 제가 너무 울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한 번 근데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 번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먼발치에서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특이하시네. 아니 김민철 작가님 남편분이 당신만큼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 가족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인데. 이게 네. 그 작가들에게 최애 작가를 묻는다 그러면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묻는다면 다들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작품을 다 읽어내는 것들을 또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읽고 쓰는 것들을 그래서 다들 피하시지만 네. 저는 늘 당당하게 한강이다라고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완톱. 네네. 완탑이라 그러죠. 네네네. 네. 그러면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저서들은 다 읽으셨어요? 작품들은요? 그럼요. 그리고 거의 모든 책을 다 초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판 갖고 계시고 그리고 네. 또 여러 번 읽으셨겠네요. 그렇죠. 거의 종교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섬긴다? 막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수위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한강 작가님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이 가슴 깊숙이까지 뭔가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너무 이 작품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오랫동안 사랑해와서. 김민철 작가님이 네. 그 한강 작가의 글 속에서는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작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한강 작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한 작품 한 작품 쓰는 건 이런 의미인가요? 아,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작가님의 글들이 대부분 뭐 어둡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든 작품들이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마지막에는 환한 빛이 아니라 촛불처럼 여리지만 강인하게 따뜻한 그 빛을 독자에게 쥐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 자체가 스스로를 촛불처럼 그렇게 불태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 네. 독자들에게도 그런 따뜻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네. 촛불 같은 빛을 꼭 손에 쥐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뭔가 이렇게 촛불이 그렇잖아요. 다 타고 나면 정말 재처럼 심지가 남지만 그 왜 향도 남고 맞아요. 예, 그 순간 반짝였던 게 좀 오래 시각적으로 좀 남는 맞아요. 그런 의미의 작가다. 아직 저는 그 경지는 아니라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젠가는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 표현이 이거구나 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 때 또 읽은 검은 사슴 네. 덕분에 카피라이터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제가 카피라이터가 너무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시험을 칠 기회가 잘 없어요. 모집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한 곳에서, 카피라이터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갔는데, 시험 문제들 중에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추천하는 글을 쓰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 네. 제가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한강 작가였고, 검은 사슴이라는 책이 제가 2001년도에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온 마음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일필휘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촥 써내려갔고 네네. 그래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뽑힐 수 있었어요. 한강 작가 그 당시 막 굉장히 막 베스트셀러 막 엄청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검은 사슴이라는 게 왜 그 젊은 시절 우리 김민철 작가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검은 사슴을 다 읽고 도서관에서 딱 눈을 들었을 때가 전부 다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분명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모른 척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써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저를 다 알고 그냥 되게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을 되게 다 긍정해주는 물론 이 소설이 되게 긍정적인 소설이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받아들이게 하면서 저를 온전히 빚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네. 내 스스로가 완전히 나 이제 책 덮는 순간 난 다른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강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너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한강 작가님 뭐 북토크 한다 그러면 찾아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작가님이 엄청 지금처럼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면 막 답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받았었어요. 네. 이메일로 네, 이메일을 보냈더니 갖고 계시겠네요. 어디 저장을. 근데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그 계정 자체가 그 사이트가 없어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검은 사슴에 그 시험 볼 때 이제 일필휘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내 삶은 검은 사슴 전후로 나뉩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뭐 기억나는 뭐 그
그 한 문장이 있나요? 네, 네. 불행히도 네. 기억은 나지 않아요. 안 그 느낌만 있으시구나, 네,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보신 분이 네. 바로 검은 사슴을 본인도 읽어보셨다고 하는 걸 보면 잘 썼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심사위원회. 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님 덕분에 그렇네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감사한 좀 종교래니까요 지금 거의. 어려서부터 이제 한강 작가님의 찐팬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강 작가님이 94년에 등단하셨거든요. 네네네. 전에는 시인으로 또 먼저 맞아요. 등단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아셨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고요. 제가 한강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검은 사슴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작들도 찾아보게 되고 근데 검은 사슴을 제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언제 읽었지 싶어서 봤더니 네. 2001년 2월에 읽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팬이었어요. 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찾게 된 책인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발굴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갔더니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빠져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사모으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그 한강 작가님 얘기하는데 만면의 미소가 그냥 작가들의 어떤 그 보람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는 독자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게다가 내가 사랑하는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무려.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사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네. 1년도 안 됐죠. 10월 10일, 작년. 1년밖에 안 된 일인데, 이렇게 저는 지금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1년밖에, 우리 1주년이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기획하면서. 네. 그때 기억나세요? 완전 기억나죠. 그날이 10월 10일이니까 이제 한글날 다음 날이잖아요. 그쵸, 네. 저희는 이제 친구들끼리 한강절이다. 10월 10일은 한강절. 한글날 다음에 한강절.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한강절.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작가님들이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 나가서 있었는데 문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례니까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문자가 와가지고 뭐지 하면서 잠깐 카톡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친구가 한강! 근데 제가 답을 안 하니까 노벨상!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완전 갑자기 문자가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죠. 그게 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저녁 한 8시, 9시 정도였던 네, 네.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은 친구들한테 축하 문자를 받아가지고 저는 제가 노벨상 받은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한강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친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전부 자동적으로 저를 떠올렸다라고 하고 저는 그날 좀 많이 부끄럽지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진짜로요? 네. 본인의 어떤 입사시험 합격 뭐 이런 거보다 더 그런 거 정말 너무 사소합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강 작가님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또 여성 작가로서 어쨌거나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게 가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같은 영광의 지위에 오른 것 같은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토록 사력을 다해서 쓰는 작가라는 것을 그 외국인들이 봐도 맞아요. 그거는 다 느껴지는 거구나. 그건 전달이 되는 것이구나. 비록 언어는 달라도 네. 우리는 원서로 읽지만 그들은 네, 읽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전달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모두가 읽어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한강 작가님만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작가님들이 전부 인생의 그리고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강 작가님은 확실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밝은 부분을 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둡고 그리고 이곳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싶은 곳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어둠은 무섭기도 하고 사실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걸어 들어가서 되게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어떤 빛을 찾아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빛이 있어서 왜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정말 작은 빛도 너무 귀중하게 그렇죠.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제시하는 그런 연약하지만 끈질긴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끝없는 어둠에서 탈출을 해서 뭔가 삶에 도착해 있는 그래서 되게 기이한데 뭐랄까 되게 강인한 힘이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둡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저는 기어이 빛을 주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을 찾아 삶까지 이끌어주는 작가? 네. 이렇게 요약하면 네, 될까요? 네, 네. 그 우리 김민철 작가에게 그 부탁을 드렸어요. 나에게 더욱 특별한 한강의 소설 3권을 좀 꼽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뭐 어떤 책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한 권 한 권 다 의미 있고 소중한데 그 중에 굳이 우리가 3권을 그래도 꼽는다면 어떤 책일까요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래도 단연 탑으로 생각하는 책은 뭘까요? 한강 작가 하면 이 책이다. 공식적으로 베스트는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이 책부터 읽어라라고 하는 것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소년이 온다라는 그쵸. 책입니다. 네. 네, 이 책은 모두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권을 읽어야 된다면 무조건 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독서는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데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는 것은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최소한의 책임, 연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마 모두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시간을 통과하면 이런 글을 써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쓰려면 도대체 작가님은 어떤 시간을 견뎌낸 거지? 이 짐작조차 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고통을 자기 온몸으로 지디기면서 다 받으면서 진짜 무녀처럼 마치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그 고통을 다 받아가지고 써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80년의 한 소년이 지금의 우리에게 오는 건데 진짜 이 글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소년이 오는 이 과정을 같이 책을 읽으면서 겪다 보면 이상하게 모두 다 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울고 나면 되게 화난 마음이 깃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무조건 꼭 읽으셔야 한다. 네, 이것은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 이게 어떤 본인의 뭐 작가에 대한 호불호, 뭐 이 내용에 대한 취향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연대해야 되는 행위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맞아요. 연대란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감동을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공적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네. 체험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베스트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지난해 10월 10일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이 소년이 온다를 그 전에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사서 봐야지 하고 이제 다다음 날부터 이제 미친 듯이 막 사고자 막 알아봤는데 뭐 난리 났잖아요. 난리였죠. 구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운 좋게 그래도 한 일주일 만에 이 책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고 우선 이제 제 가족 같이 사는 남편한테 먼저 읽어라 그러고 이제 내 친구한테 주면서 돌려라. 이 책은 구하기 힘드니까 네가 읽고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돌려 해서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못 돌려받고 있는 건가요? 어딘가에 지금 가 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막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이거 이제 특집하니까 이 책이 필요하다. 빨리 돌려줘라. 이제 그렇게 건너 해가지고 조만간 받기로 했는데
또 어떤 손때들이 묻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지점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뭐 접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밑줄도 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돌려받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지금 맞아요. 기대가 돼요. 저도 제 후배한테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읽어 약간, 라고 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럼 오늘 좀 일이 없으니까 오늘 좀 읽어볼게요 해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잘 읽어라고 네. 했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자꾸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네. 되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도 되게 좋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아주신 소년이 온다 얘기했는데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책이 있다고요? 아까 그 책인가요? 혹시? 맞아요. 그러니까 검은 사슴? 네, 이 책은 이제 20대 초반에 저한테 와서 저를 빚은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제 안에 있는 너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나를 이해해주는 세계가 있구나, 마침내 만났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도 다시 또 읽어봤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2001년에 읽으셨다는 거는 대학생 때 읽으신 건데 맞아요. 지금 이제 다 세상 알 거 아는 이제 심지어 본인도 이제 글을 네. 쓰시는 작가가 돼서 읽을 때 느낌은 어때요? 여전히 너무 좋고 여전히 또 울긴 했는데 근데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추천하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저의 사적인 언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언어다. 네, 어떤 사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책이라서 공적으로는 소년이 온다를 무조건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찾은 상황입니다. 그냥 저의 사적인 베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네. 어떤 아직도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저는 책이네. 제가 또 그렇게 통곡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운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렇더라고요. 몇 번 읽으셨어요? 제가 지금 3번, 4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울컥울컥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작가님은 네. 자신의 최근 작들을 읽길 원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인터뷰를 봤더니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저의 그냥 사적인 오래된 베스트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자, 작은 서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 특집 우리가 사랑한 한강 첫 시간을 우리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좀 몇 곡 좀 부탁드렸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어떤 곡 좀 듣고 다시 올까요? 소년이 온다를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루시드 폴의 레미제라블 파트 1을 들을까 합니다. 네. 들어보시면 네. 책과 연결이 될 거예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루시드 폴의 레미제라블 파트 1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 특집 우리가 사랑한 한강 첫 시간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년이 온다 얘기를 좀 하면서 바로 이 곡 들으니까 이게 같이 가는 노래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마치 주제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5.18 그런. 관련 네네. 얘기를 네. 자, 출판계의 자타공인 한강 작가 대표 찐팬 김민철 작가님이 한강 작가님이 이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아끼는 작품들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검은 사슴까지 들어봤고요. 네네. 또 굳이 그 세 권을 꼽으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소년이 온다 검은 사슴 마지막 남은 한 권 예. 어떤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 작가님을 좋아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서 답변이 한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추천하고 싶냐? 소년이 온다. 뭘 가장 영향을 줬냐? 검은 사슴이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언젠가부터 히라버 시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의미 있고 의미가 다 도대체 그 기준이 그러니까 검은 사슴은 본인한테 너무 의미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소년이 온다. 그건 가장 이제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는 히라버 시간이고 네네. 저는 이 책이 진짜 작가님 책 중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1년에 발매된 네네네. 소설이죠. 네.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히라버 시간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교차로 그들이 화자로 등장하는 그런 책인데 어느 순간 말을 잃어버린 한 여자.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으로 말이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 여자인 거죠.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는 한 남자. 네. 이 두 명의 주인공이 히라버를 두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이 점점 안 보이는 사람이 히라버 선생님이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여자가 학생으로 등장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다급한 상황,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현실에선 쓰이지 않는 고대 히라버를 두고 만난다는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배경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면 현실에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서 언어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고대의 히라버를 통해서 소통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명 다 몸이 만들어낸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뚫고 서로 온기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정말 섬세하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와 시력을 또 잃어가는 한 남자가 남자. 히라버를 만나게 된다는 네네. 굉장히 좀 독특하죠. 독특한 설정인데 네. 여기에 작가 특유의 극섬세함을 네. 담았다. 네네네. 어떤 면에서 섬세하다는 얘기죠?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들어볼까요? 책에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일기장 뒤쪽에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목적도 맥락도 없이 그저 인상 깊다고 느낀 낱말들이었는데 그중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은 숲이었다. 옛날에 탑을 닮은 조형적인 글자였다. 피읍은 기단, 우는 탑신, 시옷은 탑의 상단. 숲이라고 발음할 때 먼저 입술이 오므라들고 그 다음으로 바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그 느낌을 그녀는 좋아했다. 그리고 닫히는 입술, 침묵으로 완성되는 말, 발음과 뜻, 형상이 모두 정적에 둘러싸인 그 단어에 이끌려 그녀는 썼다. 숲, 숲.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숲을 혼자 이 모양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네. 진짜 그 내뱉는 호흡에 딱 숲 히읗이 닫아주면서 네. 매짐이 있는 한 단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숲. 근데 이 숲이라는 이 한 단어를 아무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놀랍게도 이것은 초등학생이었던 국민학생이었던 네. 한강 작가님의 실제 이야기였다고 실제 해요. 이야기예요. 숲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버지도 소설가시잖아요. 네네. 네, 아버지의 타자기로 끝도 없이 초등학생이 숲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숲 하나의 글자도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소설이니까 이 전체가 얼마나 섬세하게 직조되어 있는지는 아마 예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주인공의 그 아들도 그 섬세함을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뭐 맞아요. 지렁이가 놀랄까봐 뭐 못 뛰어다닌다는 네네네, 그 맞아요, 아이 맞아요. 그런 것들. 네. 그것도 어쨌거나 그 엄마의 섬세함을 네. 이것도 혹시 정말 그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한강 작가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글쎄,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드네요. 저는 좀 하는데요. 네. 작가님 자체가 딱 그냥 배도 느낌이 엄청 여리고 섬세하고 하지만 굉장히 그 굵고 강한 강단 심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섬세함으로 따지면 진짜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가일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예.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노벨상을 받으셨을 때 그 수상 그 강연이나 네네. 아니면 소감 이런 걸 말씀하실 때에도 그 모든 연설문이 다 초등학교 때 경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한강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낸 거지? 라는 그러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한참 거칠고 그러니까요. 우당탕탕하면서 그럴 시기에 작가의 어떤 수업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그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뭐 수상 소감 사실 저기 레터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독오독에. 네. 전 자세히 못 봤는데 네네.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어릴 적 자신의 초등학교 때 일기를 한 토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일기 한 토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빛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도 어쨌거나 초등학교 때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책 같은 것에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도 갑자기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처마 밑으로 빌딩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비를 보고 있었던 그때 그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자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숲이라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도 본인의 초등학교 때 실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또 히라보 시간을 좋아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왜 히라보가 배경이지?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겨나는데 네. 이 책 자체가 너무 섬세한 소설이라서 천천히 뭔가 고요하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읽다 보면 자꾸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겹으로 막 되어 있는 소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왜 히라보인지 왜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말을 잃어버린 건지 막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결정적으로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직접 히라보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를 살아나가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품고 이 책을 읽어봐라 라는 거를 하나를 제시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더덥고 폭력적인 세계 한가운데에서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곱씹으면서 읽다 보면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온기가 있다면 네. 그 온기가 누군가한테는 구원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 그리고 증오에서 사랑으로 몸을 돌리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책에 대해서 작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설이라던가 아니면 질문을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수상 강연에서 그 질문 두 가지를 이제 받고 너무 기뻐서 막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 질문을 품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큰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상 소감에서 비슷한 결로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 표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과거가 현재 우리를 치유해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가. 네네. 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우리가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모하고 하면서 그들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작가님이 이제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것도 질문형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계속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작가시구나. 네. 그 질문이 태어나는 곳에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써내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먼저 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철학자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왜 요즘 그 최진석 저 교수님의 이제 강의 같은 걸 이제 뭐 인터넷 통해서 이제 많이 책도 이제 읽고 좀 그러고 있는데, 항상 이분이 하시는 말이 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사유와 성찰의 기본이라고. 근데 이미 지금
한강 작가님께서는 그 어떤 사유와 성찰의 방법으로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면 그 독자들에게도 우리는 왜 물어보잖아요. 작가님 이 책 왜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네네네. 그런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둘을 엮어주는 매개로 히라보를 선택하셨잖아요. 히라보라는 게 이제 사라진 언어고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라진 언어고. 그러니까 현대 히라보가 아마 있을 텐데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고대 진짜 뭐 소크라테스, 네, 플라톤이 말하던 그 언어. 근데 지금 그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에 현재 우리한테는 무용지물일 수 있는 그쵸, 언어를 왜 소환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정말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혀뿌리의 감각까지 다 느끼는 사람인데 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언어는 너무 믿을 수가 없고 네. 오염된 어떤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 히라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대 히라버를 배워가지고 그리스를 갔다가는 한마디도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이제 거의 실험실에 보관된 어떤 진공 상태에 보관된 어떤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찌를 확률이 되게 낮은 건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우리 언어는 너무 자기한테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언어로 간다면 내가 다시 입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품고 고대 히라버에 도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지금 너무나 최대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주인공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을 그렇죠. 가장 온순한 형태의 언어다. 맞아요. 그게 히라버다. 네네. 오염되지 않은 진공간의 어떤 언어를 그렇군요. 네, 가지고 소통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시각을 잃어버린 남자도 보면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되게 결정적인 것을 수단을 하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소통하기는 힘든 고대 히라버로 피신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히라버가 예전에 제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러셨어요 또? 네. 이 책 때문에 또 배워보셨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히라버를 배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뭔가 한 단어 안에 주어와 그 지금 시점과 그리고 하고 있는 행위가 다 들어간 언어예요. 한 단어 하나를 보면 이거의 주인공은 주어는 여자구나.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언어거든요. 정말 약간 개념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신기한데요. 네네. 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보면 왜 끝 맺은 말을 보거나 하면 이게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이게 시제를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완결적인 어떤 언어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소통하는 수단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남자도 여기로 피신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짐작입니다. 네. 네. 히라보 시간. 근데 굉장히 잔잔하게 어떤 철학적인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맞아요. 소설이어서 좋아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인철 작가님, 지금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 한강 작가님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한강 작가님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읽는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책부터 좀 시작을 해봐라. 저 공식 네. 한강 작가님 찐팬으로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요? 네. 무조건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으셔야 되고요.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최신작이죠.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연결이 돼요. 얼핏 기억에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읽으라고 맞아요. 작가님이 한강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저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한강 작가님의 그 말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처음으로 반기를 드시네. 반기를 듭니다. 무조건 소년이 온다를 읽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 이 처음 시작 부분부터 소년이 온다를 쓴
작가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소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게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시고,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읽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히라버 시간을 그 다음으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라버 시간 그리고 흰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거를 차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철 작가님의 네, 추천이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작가님께서 한강 작가님의 글을 읽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그 어떤 사람도 밝은 면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람은 없죠. 모두가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빛나는 부분과 그림자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밝음을 계속 강요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공으로 달려가길 뭔가 요구를 받는데 그러다가 그런 세상에 살다가 한강 작가님의 책을 딱 펼치면 뭔가 설명하기 힘든 내가 감추려고 했던 어떤 나의 그림자,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주는 세계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 글 속에 있는 어떤 고요함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들이 각자 견뎌나가는 어떤 무게 네.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뭔가 위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용기도 좀 솟아나는 것 같고. 기이한 용기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밝은 것과 삶의 명암을 다 안 후에 그 다음에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저는 다른 맞습니다. 거라 다른 힘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강 작가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시간 우리가 사랑한 한강 첫 번째 시간으로 한강 예찬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우리 김민철 작가님의 작품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도 이렇게 다 정해와야 되겠어요. 저는. 뭐부터 읽으세요 하고 그건 제가 다음에 제 역할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철 작가님이 골라오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책과 되게 어울릴 것 같은 곡을 골라왔는데요. 강하솔님의 디어라는 곡입니다. 앞에 연주 부분이 되게 길고요. 노래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고요함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정말 찐팬 김민철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강하솔의 디어 띄워드리면서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